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KBS 김태훈 기자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변론기일 사실상 지금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후 3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홍장원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조지훈 경찰청장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이 변론기일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는데 5분 만에 퇴정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김태훈 기자, 확인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3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 출석을 피청구인 출석하셨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지금 현재는 퇴정을 해서 지금 재판정 안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나가기 직전에 윤 대통령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불러서 뭔가 네. 손짓을 하면서 지시를 계속 내렸습니다. 이 윤곽근 변호사 불러서 여러 가지 뭐 약간 지시를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니 지금 현재는 5분 만에 나가셔서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제 변론기일 상황도 좀 참고해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9차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는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정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그날 9차 변론 기일 당시에는 어떤 이 중간 점검 내지는 이 자유 변론 그리고 서중 조사 이런 것만 진행되고 증인 신문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나와서 이런 변호인들과 상의한 끝에 오늘은 그냥 대리인단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구치소를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어서 뭐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첫 형사재판 절차도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고 그 오후에 이어지는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제와 달리. 근데 이제 바로 5분 만에 퇴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증인신문 대상이 국무총리 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 홍장원 전 차장 또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좀 상대방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윤 대통령 스스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그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좀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과 좀 별개의 상황으로 좀 일단은 좀 일단은 뭐 짚어주셨는데.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까지 9차까지 있을 때 윤 대통령은 정인, 특히 국회 측 정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본인의 주장을 아주 가감없이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엇박지른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홍장원 차장, 조지호 청장 그 변호인 측에서 다 그 정인 신청을 해서 다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마 대통령이 직접 정인들에게 여러 가지 아마 신문하듯이 하리라 봤는데 5분 만에 퇴정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덕수 총리도 상당히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다시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홍장원 차장도 공방을 해봤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정황상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특히 조지호 청장은 오늘 건강 때문에 안 나오리라 봤습니다만 오늘 출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그렇습니다. 증언이 그렇죠. 이제 그것도 뭐 예측을 했을 때 변호인 측에서 분석했을 때 조지호 청장이 언론 보도로 따르면은 검찰 조서에서 계엄 전에 4번, 계엄 직후에 2번, 총
계엄 당일날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번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 그리고 계엄 직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경찰청장, 김용현 장관 또 조지호 청장 등을 불러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 뭐 이렇게 다 검찰에서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확인이 본인 앞에서 확인된다면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판단하에서 예상과는 달리 퇴정했지 않겠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오는 증인들의 그 증언들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사실 그 변론기일, 그 5차 변론기일 때부터인가요? 저 김태용 기자. 그 직접 신문을 대통령이 그 4차 변론 때까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까지만 하고 주어지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도 좀 감안해서 퇴정했을 수도 있죠. 네, 뭐 아직 정확하게 예단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일부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일부 김용현 전 장관 때는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증인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접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금지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김 기자, 그 혐의 내용부터 좀 한번 간단히 짚어보죠. 네, 일단 오늘 이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이 예외가 이제 내란 외환의 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상태고 그것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 오늘 이 공판 준비 기일 자체는 13분 만에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 신문까지 붙여서 같이 하면서 총 재판은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네. 일단 그 혐의 사실도 저희가 이제 김 기자가 앞서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 그 이 내란죄 여부 논란, 그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만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기소부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논란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 뭐 그런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 사안으로서 실체 관계가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툴 만큼 증거 관계를 모두 다 판단을 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 신문은 이 절차적으로 구속하는 과정,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적법성이 유지가 되었느냐 여부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애당초부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재판관할 건이 없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또 발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안은 결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재판에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결국은 관할권을 위반해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속기간은 12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한 날짜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체포한 날짜로부터 10일 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을 할 때 이것을 그 기간 동안은 그 영장 산입 기간 즉 10일의 구속 기간에서 빼주는데 이것을 이제 과연 시간 단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날짜별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체포되고 나서 12일 만에 기소가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영장 실질 심사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체포적 부심과 구속적 부심 날짜는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루 반나절 동안에 그 구속 적부심 또는 체포 적부심을 위한 영장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간 기간은 통상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배제를 공제를 하는데 이것을 날짜 단위로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구속기간을 넘겨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다 이랬으면 체포 구속의 그 적부를 논하는 이 구속 취소 신청을 심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잡았을 겁니다. 신청하고 곧바로. 그런데 한참 있다가 지금 그것도 그 준비기일 날 같이 그냥 심리를 한 것으로 봐서는 법원에서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첫 준비기일은 오늘 이제 10분 만에 거의 종료가 됐고 다음 달 24일 날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구속 취소 신문위가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변호인들 간의 어떤 그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속 일수냐 시간 단위냐 그것이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김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변호인 측은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경과를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수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례가 그대로 누적되어 왔다 하는 것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뭐 이 부분은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그래 봐지고요.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검찰이나 공수처 다 법원이 인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뭐 구속할 때라든지 또 수사할 때부터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해야지 왜 검찰에서 하느냐라고 해서 많은 시비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체포영장의 문제라든지 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또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 법원이 적법하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공방을 법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과연 이제 비상계엄을 내리는지 아니면 적법한 것인지 정당한 고도의 통치 행위냐 뭐 이걸 놓고 또 이제 변호인 측은 또 자신들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계엄의 요건과 절차 또 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특히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나 또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 수많은 증언과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구속 취소 여부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구속이 취소되려면 말 그대로 구속했던 사유가 사라져야 되는데 증거인멸.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서 풀려나면 지금 헌법재판소 와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로 사실과 다른 이런 진술들을 해서 거짓말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궤변을 또 이야기해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반응도 받았는데 그러면 나가서 증거인멸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고 또 사회적 위험성 저 안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국민들을 향해서 특히 강경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선동성 발언을 많이 했는데 나가면 더 이상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위험성도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음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중에 뭐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마구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구속 취소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기간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3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의 기간은 그러니까 체포, 구인, 구금의 기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일종의 말해서 기간이라고 나와 있고
날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의미인 기간으로 볼 수가 있고 시간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시간으로 날짜가 따져야 아니라. 된다는 것이 또 인권위에서도 권고 사안으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은 인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가 법원에서 다뤄진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제가 이것을 예. 확인을 못했는데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명백하게 예를 들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면 예. 이 수사를 하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가 없고 서류에다가 법원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 수사 서류를. 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것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속적부심 신청 이후에 그것이 결정되면 다시 수사 서류가 검찰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10일 동안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사를 못하니 그리고 피의자의 신병 내지 피고인의 신병도 예. 법원에 가 있으니까 수사를 못하니까 그 구속기관에서 그 공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날짜별로 오늘 뭐 한 5시간 정도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왔으니 오늘 하루 전체를 구속기관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 법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단위로 그 공제를 하고 그러면 체포적 부심 또는 구속적 부심 이것을 통해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신병이 넘어갔던 그 기간을 제외하면 벌써 구속기간 10일보다 훨씬 지나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 불법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뭐 이야기하는 내란죄고 뭐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저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다툰 법리적인 어떤 쟁점들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 기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이거를? 지금 방금 이제 들어온 속보는 구속 적부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 취소 신청을 이제 네네. 김용현 장관도 했었는데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 신청을 했던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10시에 직접 이제 신문을 이제 재판장이 했지만 예, 예. 대부분의 경우는 서면으로 많이 됩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법원이 구속 취소를 불허한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인용하지 않는 결정, 기각을 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 시절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받고 있는 데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작성한 그것도 인정이 된 상태고요. 또 여러 가지 여의정 방첩사령관이라든지 노상훈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현직 또는 전역한 군인들에게 계엄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시와 또 실행 뭐 이런 것들이 뭐 본인도 일부 인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보고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속 취소가 되려면 그 보통의 경우에 행사범인 경우에 피의자가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진짜 범인으로 밝혀줄 경우는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이제 행사재판을 받는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주요 뭐 임무 종사자다. 뭐 이렇게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다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것은 그게 아니고 구속 기간이 도과되었는데 불법 구금을 하고 있다. 즉 그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 기간을 과도하게 산입을 해서 구속 기간 10일을 넘겨서 이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다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그 공수처가 사건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관할 위반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거예요. 절차상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이야기 하시고 이제 있는데 김 전 더군다나 최고위원님, 또 하나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예. 수사를 한 것이 맞느냐, 즉 내란죄의 이 관련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한 것인데요. 예. 그래서 뭐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구속 기간에 대한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근데 판단을 이제 받을 수 있죠. 법리적으로 이제 양측이 공방을 치열하게 지금 주고받는 그런 그 법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따져주신 것 같고, 이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 신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큰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속으로 할 거냐 불구속 수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 이런 영역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재판부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혐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오늘 구속이 취소되면 또 정치적인 또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한 절차가 구속 절차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합당하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를 지금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준비기일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아직 증거 서류가 법원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담당 재판장이 검사에게 그러면 앞으로 증거를 얼마나 낼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약 6만 페이지 정도의 수사 서류를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하나만 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또 재판부에서는 합당한 증거법상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또 필요합니다. 6만 페이지의 검찰 서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게 적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를 전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내란죄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